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상대의 갑작스러운 차단으로 인해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너무나 크실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절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차단을 당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케이스도 존재하니 절대 불안해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3가지 케이스를 통해 상대의 심리와 대처법을 알게 되신다면 지금 가지고 있으신 불안함을 없앨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상대에게 차단이라는 행동이 학습되어 있을 때. 상대가 헤어진 이후에 나를 습관처럼 차단하던 사람이었다면 해당 유형에 포함되신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혹시 장난감 코너 바닥에 누워 엄마에게 장난감을 사달라며 큰 소리로 울고 있는 아이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아이에게는 분명 2가지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 바닥에 누워 우는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장난감을 얻은 경험이 있다. 두 번째, 바닥에 누워 우는 행동을 했을 때 확실하게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어떠한 행동으로도 얻을 수 없던 장난감을 바닥에 누워서 우는 행동 하나만으로 너무나 쉽게 얻어본 경험이 있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확실한 처벌을 받아본 기억까지 없으니 자연스럽게 자신이 원하는 장난감을 얻기 위해서는 바닥에 누워서 울면 된다가 학습되어 있었을 거예요. 이 아이의 행동은 습관적으로 나를 차단하는 상대의 심리와 정확히 동일합니다. 이전에 차단이라는 행동을 했을 때 상대의 자가 또는 관계의 주도권을 가져온 것과 같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본 경험이 있고, 차단을 풀고 돌아왔을 때조차 어떠한 처벌도 없이 상대가 나를 받아준 경험까지 있었기에 상대는 차단이라는 행동을 습관적으로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 내 상대가 항상 차단을 해오던 사람이었다면 이번에는 정말 나를 끊어내려 차단을 했다는 불안감은 내려놔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간단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방법으로는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과 그 행동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면 됩니다. 이제는 상대가 차단을 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 상대에게 매달리는 것이 아닌, 이전까지 나의 대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한 후 상대에게 연락이 오기 전 어떠한 연락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상대가 이상함을 느끼고 연락을 해왔을 때도 상대의 연락을 단호하게 무시하는 행동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상대가 달라진 내 모습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너가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을 계속한다면 나도 더 이상 이 관계를 이어갈 생각이 없어 와 같이 상대의 차단 행동에 대한 확실한 처벌을 주셔야 합니다. 루멘님, 상대에게 영원히 연락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잘 생각해보시면 아이가 바닥에 누워 우는 행동을 했던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장난감을 얻기 위해 수단으로 사용했을 뿐이죠. 상대방도 동일합니다. 나와 이별을 원했기에 차단을 한 것이 아닌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을 얻기 위해 차단을 했을 뿐이에요. 상대는 절대 상관없으니까 지금 바로 헤어질 생각이 없습니다. 두 번째, 내가 상대에게 계속 매달렸을 때. 상대와 이별을 인정할 수 없던 나는 상대를 미친 듯이 붙잡기 시작합니다. 상대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고 수많은 메신저를 보내는 것은 기본이며, 나의 진심을 말해야 한다는 생각에 상대의 집 앞까지 찾아가는 행동을 수없이 하면서요. 근데 그거 아시나요? 지금 이런 행동들이 상대가 나를 마음 편하게 차단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는 것을요. 왜 그럴까요? 재회를 원하는 감정이 생기기 위해서는 이별 후 이별에 대한 힘든 감정들이 증폭되기 시작하면서 상대가 나의 삶에서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커지며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해왔던 행동들은 어땠을까요? 상대가 힘든 감정을 느끼려고 하면 미련 가득한 장문의 메신저로 연락을 했고, 상대가 혹시나 지금쯤은 나를 잊지 않았을까라는 궁금함이 생겼을 때쯤 또다시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대를 찾아갔었죠. 결국 나는 재회에 있어서 꼭 필요한 힘든 감정을 느낄 시간을 상대에게 주지 못하고 있던 거예요. 나의 계속해서 이어지는 매달림은 상대의 시선에서 얘는 아직도 나를 잊지 못하고 이러고 있구나와 같은 나의 가차락으로 이어지게 되고, 상대는 큰 아쉬움 없이 나를 차단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에게는 매 순간 새롭게 알게 된 생각들이겠지만 이별의 힘든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대에게는 매달리는 연락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그 매달림을 멈춰주세요. 해당 경우에는 공백기를 가져주시고 상대에게 이제는 이별을 받아들이는 모습들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는 이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시간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추후 이별의 원인이 극복되셨다면 나의 변화된 모습의 사진들을 상대가 볼 수 있는 SNS에 자연스럽게 노출시켜주세요. 나를 단호하게 차단했던 상대라도 시간이 지나고 계속해서 오던 나의 연락이 오지 않게 된다면 요즘은 상대가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생겨 나의 SNS를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상대도 나에게 마음이 남아있을 때. 해당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상대방의 멘탈이 많이 약했던 경우, 상대가 이별 당시 나와의 헤어짐을 많이 아쉬워했던 경우, 헤어진 직후 내가 크게 매달린 적이 없었던 경우. 그럼 왜 나를 좋아하는 상대는 나를 차단할 수밖에 없던 걸까요? 상담자님께서 현재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평소에 내가 너무 좋아하던 간식이 지금 눈앞에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둘 중 하나입니다. 다이어트를 즉시 포기하고 간식을 먹는 것, 그리고 내 눈앞에서 간식이 보이지 않게 치워버리는 거죠. 여기서 만약 내가 간식을 눈앞에서 치우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 간식을 싫어하기 때문에 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먹지는 못하지만 계속해서 내 눈앞에 간식이 있다면 스트레스가 발생되고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간식을 눈앞에서 지웠을 뿐입니다. 내가 그 간식을 좋아하는 마음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상대의 심리도 동일합니다. 좋아하는 마음은 크지만 이별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기에 헤어짐을 통보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대의 눈에 계속해서 나의 SNS가 보이니 스트레스를 지속하여 받게 됐을 거예요. 상대는 결국 계속 커지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SNS 차단이라는 방법으로 나를 눈앞에서 보이지 않게 만든 것 뿐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 말아주세요. 해당 경우에는 상대도 아쉬움이 크게 남아있는 상황이기에 차단은 금방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차단이 풀린 이후의 대처가 더 중요해요. 바로 나와의 이별을 결심한 이유를 찾아 상대에게 그 부분을 얘기해주면 됩니다. 평상시에 표현을 잘하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서희가 외로움을 느껴 이별을 결심했을 것 같아. 힘들었을 건데 그동안 노력해줘서 고마웠어. 메신저와 같이 상대를 이해하지만 설득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만약 그 이유를 얘기하며 상대에게 재회에 대한 설득을 하려고 한다면 상대 입장에서는 이제 와서 그걸 알아서 뭐 하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왜 바뀌지 않았는데와 같은 반발심을 느끼게 되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설득이 아닌 이해의 메신저를 받은 상대 입장에서도 이별을 결심했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커지기에 다시 한번 서로 노력해서 만남을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상대에게 차단을 당했을 때의 상대의 심리와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많이 도움되셨다면 구독을 통해 더 좋은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멘이었습니다.